오늘은 1894년 갑오년과 1895년 을미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1894년 갑오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전개 과정,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및 영향, 그리고 같은 해에 갑오개혁이 있었는데 1차, 2차 두 차례 갑오개혁과 또 1895년 을미년에 있었던 을미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특히 을미년에는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사이에 을미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뭘까요? 을미사변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된 것은 고부농민봉기였습니다. 이 전라도 고부 지역의 군수였던 이 조병갑의 행포가 발단이 됐는데,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진짜 대표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이 전라도 고부 지역의 마을에 그 저수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저수지에서 물을 떼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조병갑이 그 저수지를 보강해서 만석포를 쌓게 되는데, 쌓을 때도 마을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고 강제로 노동을 시킨 데다가, 또 첫 해에는 물세를 거두지 않겠다 약속해 놓고는 또 수세를 강제로 이래 징수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높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 전봉준 아버지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부조금을 아주 많은 돈을 거둬와라 이래 시켰는데, 그 전봉준 아버지가 거둬주지 않으니까 그 관아로 불러서 이제 곤장을 쳤는데, 그 때문에 전봉준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해도 갖가지 죄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불효죄다 이래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내면 풀어주고 돈을 받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 온갖 탐관오리 짓을 저질렀던 나쁜 사람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봉기를 준비합니다. 그 사발통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요렇게 밥그릇을 뒤집어 엎은 모양이죠. 주모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이래 주최 측에 그 서명을 하는데 이래 빙 둘러서 이래 해놓으면 누가 최고 대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 주최 측의 이름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래 서명하고, 이 어떠한 일을 하자 이런 내용을 마을에 이제 널리 돌리는 것이죠.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제 봉기를 준비하여 이제 농민들이 결국 고부 관아를 점령해서 양곡을 방출하고 만석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결과 이제 정부가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 군수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도 해산하겠죠. 근데 이제 이유가 좀 문제였는데, 정부는 안핵사라는 직책은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그 사건 조사를 위해 파견한 임시관리를 안핵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핵사로 이용태를 파견하여 사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고부 농민 봉기였는데, 이 안핵사였던 이 이용태가 고부 농민 봉기의 주모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누가 봉기를 주모했느냐 이걸 조사하면서 그 농민들이 제대로 순순히 불지 않으니까 고문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곤장로 때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다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이란 지역에서 농민군이 다시 봉기해가지고 고부 관아를 재점령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언론하기 위해서 백산에 집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경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보국안민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이런 경문을 발표하고 황토연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농민군이 그런 관군을 격파한 것을 볼 때 당시 조선의 그 관군은 참 엄청나게 약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관군을 격파하고 더 나아가서 전주성까지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전주성은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성으로서 부산으로 치면 경상도로 치면 부산시청이 점령당했다. 이 정도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이 동학 농민군을 상대하기 버겁다 느끼고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외세에 너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무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 바람에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되고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나라 군대가 출병을 하니까 일본군도 출병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기억납니까? 텐진조약에 의하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텐진조약에서는 어느 한쪽 나라가 출병을 하게 되면 다른 쪽 나라에 알려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출병하면서 일본에 그걸 알린 것이죠. 그럼 그 알림도록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한쪽이 출병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럼 우리도 출병하겠다. 그러니까 알리자. 이렇게 해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서로 어느 한쪽이 조선을 잡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텐진조약에 그 조항을 넣어놨는데, 정부가 당시에 얼마나 이런,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웠으면, 이런 조항도 모르고 청나라의 지원병을 요청하였을까, 지금으로서 참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출병하고 일본 군대도 출병하니까 위기를 느낀 정부가 급하게 동학농민군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져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겨버리면 조선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늦게 위기감을 느껴서 농민군과 협상을 벌이는데, 농민군이 우리가 자진 해산하기 위해서는 패전개혁 12개조를 받아주시오, 이랬는데 정부에서는 결국 이 외국 군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전주의 그 평화조약이다.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전주화약을 맺어서 농민군은 자진 해산하고 전라도 각지에 또 집강소, 이것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일종의 그 동학농민군의 개혁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안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정부는 이제 동학농민군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에 이제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 군대가 2,800명 들어와 있었고 또 일본군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 8,000명이나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철수를 요구하는데 일본은 힘들게 조선에 이래 왔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가기 싫었던 것일까요? 그래가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영의정이 김홍집이란 사람이었는데,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그런 친일 내각을 구성해서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1895년이 갑오년이었기 때문에 갑오개혁이라고 불린 것이죠. 그리고는 조선에서 청을 몰아내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 되니까 당시 조선 백성들은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이라 하면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 구성해서 갑오개혁을 실시하니까 뭐 이제 조선의 그 동학농민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동학농민군은 이제 반봉건 1차 봉기가 반봉건 운동이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 재봉기에서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합류해서 서울로 이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울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충청도의 그 공주 지역의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과 이제 크게 싸우게 되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과 강군의 연합군에게 크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체포되고 결국 처형되면서 2차 봉기가 끝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및 영향을 보면 우리 1차 봉기 때는 반봉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를 요구하고 그 밖에도 정치사회적 개혁을 요구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했죠. 그래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영향을 보면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결국 같은 해에 갑오개혁에서 일부 반영되게 됩니다. 즉 신분제가 폐지된 것이죠. 또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항일 어병운동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